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불어오던 지난 주말 경주 남부의 읍천항을 찾았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농담이 아니고 정말 핸드폰이 날아갈 수준이에요. 경주의 유적지들이 거의 시내에 모여있고 대부분 관광도 그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경주에도 바다가 있다는 걸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경주에도 멋진 바다가 있고 여러 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수산시장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유명한 건 간포항의 수협직판장이고 아마 읍천항의 어촌계직판장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시장이거든요. 일단 추운이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아담하고 조용한 수산시장이에요. 벽 한켠에는 금어기표와 화로 단가표가 붙어있네요. 일부 자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세는 이렇게 정찰제가 적용되는데 일단 단가가 착한 편입니다. 같은 동해안이라도 강원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기둥을 놓고 이렇게 좌우측으로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10곳이 안됩니다. 그럼 읍천항 수산시장에 뭐가 있는지 구경 좀 해볼게요. 먼저 보이는 건 지금 마시는 제철액감 가숭어입니다. 흔히 참숭어로 불리고 아랫동네에선 밀치라고도 하죠. 저렴한 생선이지만 제철인 겨울엔 살에 기름이 올라 돈 부럽지 않게 맛있어집니다. 아삭아삭 단단한 식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건 양식인데 얘는 자연산보다 양식이 더 맛있는 생선 중 하나예요. 자연산은 종종 살에서 특유의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는 바닥에서 쉴 새 없이 뻘을 빨아먹는 습성 때문이라고 했었죠. 또 가숭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오염된 물에서도 잘 사는데 그래서 특히 지저분한 물에서 잡힌 가숭어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은 냄새도 나지 않고 살에 기름기도 더 많아져요. 이맘때 수산시장에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이 가숭어를 추천드립니다. 맛있다. 가숭어 옆에 보이는 줄무늬 생선은 돌돔입니다. 흔히 줄돔이라고도 하죠. 어딘가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수산시장에서 가장 비싼 생선 중 하나예요. 맛있거든요. 맛과 식감의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액감입니다. 얘네는 양식인데 돌돔은 연중 맛있는 편이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왠지 어부들이 직접 잡아온 생선들을 파는 시장일 것 같지만 사실은 양식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연산은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이건 전국 어디를 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왜 바다가 코앞인 해안지방시장에서 굳이 양식을 쓰는 걸까요? 먼저 요새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화로하면 광어, 우럭, 참돔의 인식이 대중적으로 강하거든요. 지방시장에 와서도 실패하지 않을 안전빵 생선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시장이든 수요 충족을 위해 기본 품목은 양식을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고요. 게다가 전국적으로 자연산 생선 어획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상인들 입장에서도 공급이 안정적인 양식 생선을 더 선호하게 되죠. 전국 수산시장 중 양식 광어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바닷가 생선값이 도시보다 비싸다는 이상한 의문도 여기서 풀립니다. 일단 양식은 대부분 타지에서 이루어지죠. 거의 통영 등 남해안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의 경우 대량으로 운송되니 화로가 노량진이나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대량 운송, 대량 구매 이점이 있어서 경락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의 경우 공급 조건이 불리합니다. 같은 물건을 1000개씩 사는 사람과 10개씩 사는 사람 중 누가 힘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적은 양의 화로를 지방 구석까지 운반하는 운송료도 부담이 크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식 생선을 들여오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수산시장은 성수기인 여름을 제외하면 아주 한산합니다. 특히 평일엔 저 말곤 시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수조를 돌리는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재고 부담도 쌓이게 되니 그나마 방문객들이 몰리는 때에 아무래도 객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찾게 되는 주말이죠. 아무튼 바닷가 수산시장에도 양식이 많고 가격이 비싼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니 지방시장에서 회를 드실 때는 어느 정도는 받아보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와 별개로 상식 밖의 시세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분명한 질타의 대상이죠. 이럴 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 대게 2마리가 38만원 정도 한다거나 능성어 1마리가 35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경우요. 혹은 저렴한 자연산 제철 잡어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뭐가 제철이고 뭐가 맛있는지 모른다고요? 에이 뭐하러 그런 걱정을. 그건 정말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지금 누르시면 해결됩니다. 새해 기념으로 채널 소개를 잠깐 하자면 여기는 전국 수산시장의 이용 정보와 현지 수산물 시세, 제철 혹은 지역 특산 수산물 소개와 추천 등을 주로 하는 채널입니다. 마땅한 횟감이 없을 때 먹으러 갈 만한 인근 지역 맛집 리뷰도 종종 하고요. 아무튼 지금 구독을 눌러놓으면 분명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근본 없는 아재 드립이나 색 드립은 더 예, 구경 좀 할게요. 구경 좀 하고 있어요. 이날도 시장에 손님이 저밖에 없었는데요. 이목이 집중되어 엄청난 호객 행위를 당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 정도였습니다. 딱히 호객이랄 게 없고 상인분들도 친절하셔서 편하게 돌아보면서 시장 구경할 수 있었네요. 이거 뭔지 알아? 아오이소라. 누군가 나무 위키에 아오이소라는 과거의 얘기라고 적어놨는데 당시 누님께 신세 한번 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누님. 부디 행복하세요. 이쪽에는 웬 가오리도 보입니다. 이건 뭐게? 이거
오. 네, 이건 바로 다름 아닌 홍어입니다. 근데 이건 남도 지역에서 삭혀서 먹는 그 홍어가 아니에요. 얘는 간재미라고도 불리는 보통 무쳐서 많이 먹는 그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삭혀서 먹는 그건데요. 정확한 이름이 사실 홍어가 아닙니다. 표준명이 참홍어예요. 정리하자면 안 삭혀 먹는 냄새 없는 간재미의 표준명이 홍어이고 남도에서 삭혀 먹는 그것의 표준명은 참홍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뭔가 되게 헷갈리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엔 삭혀 먹는 것이 홍어인데 왜 명칭을 이렇게 정리했는지 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학술적 분류 명칭입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그거 아니다, 이건 간재미고 저건 홍어다 라고 댓글 달리던데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선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호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읍천항 수산시장은 다 둘러봤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금방 다 돌아봤네요. 시장 구경하고 나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갑니다. 읍천항 인근에 멋지게 발달한 해안 주상절리가 있죠. 잠시 구경도 하고 이번엔 북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경주의 두 번째 수산시장이 위치한 간포항입니다. 한옥을 형상화한 두 채의 건물 중 하나는 위판장이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구경해볼 화로측 판장입니다. 그럼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출발! 이쪽은 앞서 본 읍천항에 비하면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30여 개 남짓한 점포들이 영업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품목들도 좀 더 다양해서 구경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이번엔 읍천항엔 없었던 품목들을 위주로 소개할게요. 먼저 그 귀하다는 오징어들이네요. 얼마 전 동해안에 무늬 오징어가 잔뜩 쏟아져 나왔을 땐 그냥 오징어는요? 그냥 오징어는 2만원이면 와, 오늘은 이게 더 싸네? 제가 오징어의 왕이라는 무늬 오징어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도 나타났죠. 그 옆에는 때 아닌 갑오징어들도 보입니다. 요샌 동해안에서도 갑오징어가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갑오징어도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좋은 고급 오징어죠. 이런 건 딱히 제철을 타지도 않습니다. 오징어 종류는 가격만 적당하면 언제나 추천하는 횟감이에요. 그리고 이쪽 수조에 들어있는 시커먼 건 말쥐치입니다. 기름기 없이 맛이 아주 담백한데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쫄깃해서 식감이 좋은 호불호가 적은 횟감이죠. 보거처럼 살맛이 옅어서 특별한 맛은 없지만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만약 쥐치를 횟감으로 고르셨다면 손질하는 분께 꼭 간을 챙겨달라고 하세요. 사실 이게 쥐치 종류의 필살기거든요.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자르깨서 크림처럼 풀어준 뒤 간장을 섞어주면 감칠맛 폭발하는 회간장이 완성됩니다. 심심한 쥐치회를 이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과 식감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또 작은 건 뼈째 썰어 먹기도 하는데 이 뼈가 아주 말랑말랑해서 재밌습니다. 말쥐치는 양식도 유통되므로 어디서나 쉽게 보인다는 것도 장점이죠. 뭘 먹을지 애매할 때 이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쥐치 밑으로 가자미가 보이는데요. 이건 찰가자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럭비공 같은 다원형 체형이 특징이고요. 이건 아직 제가 제대로 된 맛을 못 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또 가자미입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산 횟감이 가자미 종류거든요. 그리고 이건 용가자미란 종인데 보통 경북 지역에서는 이걸 참가자미라 불러요. 지금이 제철이고 특별한 맛은 없는 무난한 횟감입니다. 또 가자미네요. 이번엔 좀 비싼 녀석입니다. 바로 줄가자미예요. 흔히 이렇게 이시갈이라 불리며 고급 횟감으로 팔리는 생선입니다. 한 1kg이 넘는 것들은 기름기가 굉장한데요. 살맛도 좋지만 제철인 겨울엔 이걸 뼈째 썰어 먹는 방식이 유명합니다. 뼈를 끊어내듯이 반대 방향으로 썰어내면 나타나는 특유의 절단면이 포인트죠. 산란기를 맞아 연해진 뼈가 바사삭하고 깨지며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비싼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손질하기 까다로운 생선이기도 하죠. 맨손으로 다루면 손을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껍질 탓에 탈피부터가 난관입니다. 해서 아주 간혹가다 탈피를 쉽게 하려고 그냥 바로 포를 뜨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건 벗기기 귀찮다고 지느러미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줄가자미 같은 비싼 생선은 그에 맞게 다룰 줄 아는 곳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노량진의 심각한 손질이라고 제보받은 사진인데 좀 심했네요. 줄가자미가 아니라 홍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을 불러도 할 말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건 이런 작은 건 제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큰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도 추천하진 않아요. 이런 걸 드시면 양식 강도다리만 못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여기도 딱히 호객행위가 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마음에 들었던 점 중 하나는 정찰제를 시행하는 점포들이 좀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점포는 아니고 일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집들이 있음으로써 대략적인 시세 확인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죠. 정찰제의 장점에 대해선 전부터 입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요. 그래도 요즘 수산시장을 다니다 보면 가격표를 부착하는 곳들이 전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여긴 길쭉하게 생긴 생선들이 보입니다. 이건 장갱이란 물고기예요. 딱히 추천드리진 않는 횟감입니다. 상인들이 간혹 값비싼 전복치와 비슷하다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랬으면 절대로 싸게 팔 리가 없습니다. 진작에 가격이 올랐겠죠. 은빛 반짝이는 이 생선은 다들 잘 아시는 병어고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잡혀 올라오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화려를 보기 어렵죠. 선어와 달리 살아있을 때는 육질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대신 선어 특유의 진한 맛은 느끼기 어려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겨 보이면 한 마리 정도 섞어서 맛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겨울엔 제철을 맞는 생선들이 많죠. 많은 페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등류들도 지금은 대부분 살도 통통하게 차고 맛도 좋아요. 이건 명주매물 고등이란 고등이에요. 동해안에서 나는 골뱅이 종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회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데 살이 꼬들거리면서도 부드럽고 맛있어요. 대신 얘네들은 타액선이라 부르는 기관에 독성을 갖고 있어요. 먹으면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잘 모른다면 상인분들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이건 관절매물 고등이란 고등입니다. 흔히 전복소라로 알려져 있죠. 역시 회나 숙회로 먹는데 별명처럼 전복 같은 쫄깃한 맛이 좋아요. 다만 역시 독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건 쇠고리 물레 고등입니다. 나사 같은 모양이 특징으로 삐뚤이라고 불리죠. 다행히도 이건 독성이 없습니다. 삶아서 그냥 까드시면 돼요. 고등류를 구매하시면 독성이 있는 경우 가게에서 알아서 손질해주지만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직접 손질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먼저 망치 등으로 껍질을 깨서 속살만 발라내고 몸통살을 세로 방향으로 반 갈라줍니다. 그럼 독성 부위인 타액선이 고름처럼 박혀있죠. 저것만 꺼내서 제거해주시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정말 참 쉽죠. 그리고 이곳 간포항에는 읍천항에선 볼 수 없던 대게들도 많아요. 간포 역시 대게산지로 유명하거든요. 여긴 국산 대게와 러시아산 수입 대게를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본 것은 국산, 이건 러시아산이에요. 나란히 놓고 보니 확실히 체급 차이가 눈에 띄긴 하네요. 까무잡잡하고 큰 러시아산 대게들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마피아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풍기는 포스가 아주 후덜덜합니다. 반면 그에 비해서 국산 대게는 어딘가 좀 귀엽고 정겨운 느낌마저 듭니다. 확실히 크기가 아담하죠. 솔직히 러시아산이 더 인기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해물류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가리비나 멍게, 전복, 해삼, 개불, 낙지 등등. 그리고 구입한 횟감은 포장도 가능하고 초장집에서 드시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초장집 비용까진 제가 모르겠네요. 혹시 이용해보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간포항 수산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에 하는 경주 관광도 색다르고 좋네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즐거운 성경험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즐거운 성생활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느지막히 야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경주 음식으로는 역시 품질 좋고 가격 착한 한우가 유명하죠. 시원한 밀면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경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은 뜬금없지만 이 오래된 족발집입니다. 족발만 파는 전문점이고 이 집 메뉴 중 전 냉채 족발을 정말 좋아해요. 요게 냉채 족발 소짜고요. 작아 보여도 생각보다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행의 마무리는 시원한 물입니다. 운전기사는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젠장. 반찬은 별것 없습니다. 양파절임, 콩나물국, 그리고 아삭아삭 소리가 기분 좋아서 자꾸 주워 먹게 되는 무말랭입니다. 얼음도 옹동 뜬 구수한 콩나물 냉국도 좋고요. 막국수니 부침개니 잔뜩 주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게 맛있고 메인인 족발이 맛있으면 장땡이라는 주의라. 그리고 이게 주인공인 냉채 족발이고요. 짜증나게 매운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치고 빠지는 맛있는 매운맛입니다. 고기 자체도 부드럽게 잘 삶겼고 잡내도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족발 사 먹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닥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라서 족발 먹을래 보쌈 먹을래 하면 무조건 보쌈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집 족발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한 접시 제가 다 먹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실컷 먹고 들어갔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선 산책 좀 하다가 첨성대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콩국집에 아침 먹으러 들렀습니다. 여기서 콩국이라 하면 따뜻한 콩물에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간 음식을 일컫는데요. 이렇게 토핑 종류에 따라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요. 따뜻한 콩국은 이렇게 작은 국그릇에 나옵니다. 이건 흑임자가 들어간 거, 이건 계란 노른자와 흑설탕, 들깨가 들어간 콩국이에요. 특이하죠? 양이 많진 않지만 탄수화물들이 더해져서 의외로 든든합니다. 저는 노른자부터 제일 먼저 터뜨리지 않고 한 입에 쏙 먹어요. 이렇게 풀어서 먹는 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누라라지만 참 안 맞습니다. 노른자 풀어 먹어도 맛있으니 취향대로 드시면 되고요. 바닥에 깔린 이 건더기는 쫀득쫀득한 찹쌀 도너츠입니다. 대구의 꽈배기 콩국과 비슷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건더기가 적고 대신 경주가 콩물이 훨씬 진하고 걸쭉합니다. 가볍게 아침 식사로 드시기 괜찮아요. 그럼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특이하게 아침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만 영업합니다. 이후로 점심까진 브레이크 타임이니 참고하시고. 이렇게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에 위치한 두 곳의 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알고 보면 경주에도 바다가 있고 수산시장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한 자들만 살아남던 그때 그 시절 혼돈의 경주 수학여행 사진을 함께 보시며 마무리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